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와 함께 풀어보는 김정곤 TV의 김정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이 영상에 바람소리 내지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에어컨을 끈 상태고요. 제가 녹화하는 곳의 환경이 온도가 약 한 33도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 변전 설비에 있어서 저압반에 이제 누전 경보기 어스 리키지 디텍터가 있는데요. 이 누전 경보기가 울렸을 때 왼편에 보시는 이 ZCT의 어떤 누설 전류를 감지를 해서 이곳에 전원을 통해서 누전 경보기가 동작을 했을 때 이 누전 경보기의 해당 라인, 해당 회선에 불이 들어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회선 쪽에 문제가 생기면 1번, 그리고 2회선 쪽에 문제가 생기면 2번 등등 이렇게 해당 회선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벨에서 벨소리가 삥 나면서 이 근무자가 지금 이 수변전 설비의 저압반에 해당 회로에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됐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번 영상은 과연 이 누전 경보기가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고요. 이론 부분을 실무와 같이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누전 경보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누전 경보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 수변전 설비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누전 경보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 1300세대의 입주민들이 사시는 아파트의 수변전 설비의 원 라인 다이어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정식 수변전 설비의 원 라인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ELD 누전 경보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판넬에서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봅니다. 좌측에 가공지선의 한전이죠. 22,900이 CNCVW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판넬의 지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원을 한전에서 공급한다. 이래서 캡코 한전 전원이라 하고요. PS-1, PS-2, PS3, TR1, TR2, TR3까지 이곳을 우리는 특고압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22,900이 흘러가고요. 이 변압기 후단에는 전부 다 380으로 바뀌어서 가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판넬은 우리는 저압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고압반에서는 한전의 이렇게 가공지선에서 한전의 전주에서 CNCVW 케이블을 타고 와서 왼편부터 LBS를 통과하고 MF를 거쳐서 V11을 거쳐서 TR까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오고요. 저압반은 PL1부터 PL2 그리고 이 콘덴서, 이 콘은 콘덴서반입니다. 이 콘덴서까지 이렇게 좌측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수변전 설비를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 원 라인 다이어그램에 있어서는 한전 이 전주에서 CNCVW가 내려가서 특고압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TR 2차 측에서 저압반은 PL 오른쪽부터 PL1의 오른쪽부터 컨덴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먼저 한전 전원에서 내려온 이런 전원은
최초로 만나는 곳이 LBS 부하계 100이죠. 그 다음에 MOF는 매트링 아웃피트죠. 이곳에 DM과 바르가 있어서 한전 전원을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판넬이 PS2고요. 그 다음에 V10이죠. 버금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장비죠. 이 V12 이 차를 거쳐서 지금 3개의 TR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TR은 델타 Y 결선으로 되어 있으며 왼편에 있는 것은 450kVA 킬로와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kVA TR1 역시 가운데 것도 왼쪽과 똑같은 450kVA TR2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600kVA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부하는 아파트든 관공서든 학교든 큰 건물에 간이 수변전 설비든 정식 수변전 설비든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는 이렇게 450, 450, 600이 있을 때 큰 변압기가 무엇을 담당을 한다? 공용 부분을 담당을 한다. 아파트로 말하면 세대에 공급을 하는 변압기는 세대에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이렇게 450, 450 해서 만일 8개 동이라면 4개는 또 TR1이 담당을 하고요. 그 나머지 4개의 동은 또 TR2가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좀 큰 변압기가 무엇이다?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지 그 관리사무소의 전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러한 공용 부분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바로 TR 중에서 큰 용량의 TR이 바로 공용 부분의 T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공용 부분은 복잡하니까 저는 420kVA TR2에서 델타 Y입니다. 델타 Y 앞에는 PF 파워 퓨즈가 있고요. 이 파워 퓨즈는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상 고압이나 단락으로부터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파워 퓨즈로 오면 윗부분이 델타죠. 그래서 윗부분이 있는 것이 1차 22,900이겠죠. 하단부에 있는 것이 Y결선, 그래서 델타 Y결선이고요. 이 Y결선의 2차 측은 몇 볼트? 성간전압 300V, 80V. 일단은 지금 이쪽에는 전부 다 성간전압이니까 따라가세요.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곳에 거쳐서 성간전압 380이 옵니다. 이곳이 ACV입니다. 기중차단기. 기중차단기를 거쳐서요. 디지털 메타로 원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제를 할 수 있고요. CT를 거치죠. 윗부분은 PT 그리고 밑에 부분은 CT로 이루어진 디지털 메타가 방제실에 원격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 하단부에 내려오시게 되면 MC12들이 있어요. 이것이 MC12인데요.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변전실에 있는 것은 배전반, 그리고 아파트 동이나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분전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기가 380이 와서요. 이렇게 생긴 곳이 MC12죠. NFB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MC12를 거쳐서 윗부분은 스페어입니다. 스페어는 나중에 어떤 전기를 새로 증설할 때 써먹겠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202동을 담당하는 MC12 205동, 206동, 207동. 자, 보세요. 202동, 205동, 206동, 207동의 MC12 전단에 뭐 코일 비슷한 게 이렇게 있죠. 4개가. 자, 이것이 바로 ZCT입니다. 이 ZCT가 지금 한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이 아니고요. 각각 2줄씩 ELD, 바로 ELD가 오늘의 주인공인 어스일 리키지 디텍터, 바로 누전 경보기입니다. 이 MC12를 통과해서 ZCT를 거쳐서 202동으로 가고요. 205동도 역시 MC12를 거쳐서 ZCT를 통해서 205동으로 가고요. 206동도 마찬가지, 207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각 2동, 5동, 6동, 7동의 ZCT의 센서가 2개씩이니까 총 몇 개, 8개가 ELD5로 오지요. 그럼 ELD5 회로는 몇 개?
4개입니다. 이 4개의 회로가 202동, 205동, 206동, 207동으로 간 메인이 삼성 4선식이니까 4가닥씩 갔겠죠. 그 4가닥을 어디를 관통을 시켜요? ZCT를 관통을 시켰어요. 그 ZCT에 이 4가닥에 들어간 선 중에 어떤 하나가 누설 전류가 지락이 생기게 되면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이 ZCT에 자장이 생기고요. 자장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ELD5로 신호를 보내서 ELD5가 삑삑삑 울면서 지금 202동이면 202동, 205동이면 5동, 6동, 7동 어떤 회선이 지금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됐으니까 근무자는 빨리 와서 처리를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ELD 어실리케지 디텍터입니다. 자, 이제 3D로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수변전 설비의 전체적인 판넬 중에서 제가 PL-3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PL-3의 판넬을 이 왼편에 있는 것이 판넬 도화, 그리고 이 도화를 열었을 때 이렇게 ACB라든지 퓨즈라든지 그 다음에 릴레이, 이 온도 컨트롤러, 그리고 M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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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1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게 스페하고요. 그리고 4개의 동에 MC12니까 이곳, 뭐 그 다음 스펙 하나 있겠죠. 이렇게 각 아파트 동에 공급하는 이런 MC12가 있고요. 이 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CT와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ZCT입니다. 그래서 이 MC12를 뒷면으로 봤을 때 이 MC12에 나오는 2차를 이렇게 4가닥을 ZCT를 관통, 이렇게 4가닥을 ZCT를 관통, 이렇게 4가닥을 ZCT로 관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ZCT를 제가 3D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이제 3D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 MC12, 이 수변전 설비의 PL3의 저압반에서 이 MC12에서 이 ZCT를 관통을 해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그 동에 지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3D 그래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방에 완전하게 이 누전 경보기의 동작 원리와 천천히 쉽게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전기라는 것은 이론을 실무에 접목시켰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실력으로 될 수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우셨던 이론을 실무에 적용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괄적으로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압반의 PL3 판넬의 저압반에 202동의 저압반의 이 MC12 이외에 이 ZCT를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만큼이 바로 수변전 설비의 배전반에 있는 거고요. 이 배전반은 보통 지하 주차장 7회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러분들 사시는 그 아파트 동의 지하로 이렇게 메인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무엇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202동이라고 그랬으니까 202동의 지하에 있는 분전반이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쭉 올라와서 지금 202동에 있는 약 180세대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180개의 메인 차단기 이외에 여러 개의 누전 차단기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해하시도록 한 세대만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온 380에서요 이제 220을 세대에 따 들어갑니다. 220을 따 들어가게 되면 지금 L3에서 1차의 한 선, 그리고 중성선에서 이렇게 1차를 땄지요. 갈흑회청입니다. 이거 갈색입니다. 어떻게 컬러가 제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됐지만 갈흑회청 K20 규정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윗부분은 배선용 차단기죠. 밑에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2차로 이렇게 세탁기에 연결을 했는데요. L3에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코일에서 연리를 하고 돌아서 어디로 간다? 중성선을 통해서 버스바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수변전 설비에 있는 변압기로 돌아갑니다. 전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1초에 몇 번? 60번. 그래서 60Hz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지금 이 L3가 통과하는 이 세탁기의 코일에 문제가 생겨서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누설 전류는 이 세탁기의 본체를 통해서 이곳에 접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지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노출 도전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뭐라 합니까? P2라고 그러죠. 프로텍트 어스입니다. 이것은 접지버스바죠. 그래서 이 노출 도전부 세탁기에서 발생된 누설 전류는 노출 도전부에 연결된 이 녹색과 노란색이죠. 녹색과 노란색의 프로텍트 어스 보호도체를 통해서 이 접지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요? 땅으로 흘러가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전류가 3A인데 이곳에 1A로 땅으로 흘러버리고요. 2A가 돌아가게 되면 L1, L2, L3 중성선 중에서 이 세 개의 위상의 합이 360도죠. L1과 L2 120도, L2와 L3 120도, L1과 L3가 120도니까 이 삼상교리는 벡터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Z시트에 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상이 같기 때문에 벡터의 합이 제로가 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도 정상이고 여기도 정상인데 이 L3가 여기를 들어가서 1A의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된다라면 L1, L2가 예를 들어서 L1이 3A, L2가 3A인데 L3가 2A가 되죠. 중성선은 뭐 따로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중성선은 이 세 개를 묶어서 2번, 4번, 6번 코일을 묶어낸 거니까 결론적으로 L1, L2, L3가 중요하죠. 3A, 2A 하면 1A 차이가 이미 생겼어요. 생긴 이 전류가 쭉 이렇게 그 차이만큼의 전류가 쭉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전선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변전실까지 가겠죠. 이렇게 변전실까지 L1, L2, L3 제가 그래서 지금 ZCT에 보시게 되면 L3에 계속 뭐가 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누설 전류가 발생이 돼서 이 지금 ZCT에 L1, L2, L3가 3A가 같으면 키르호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이 ZCT에는 아무것도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L1이 3A, L2가 3A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탁기에서 1A가 샜기 때문에 이 L3가 2A가 되는 바람에 벡터의 합이 틀어지죠. 위상이 틀어지게 되면 이곳에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요. 이 발생된 자기장을 이 Z시트에서 읽습니다. 이 Z시트의 코일이 이 자기장을 읽으면 이곳을 통해서 그죠? 이 두 개의 접점을 통해서 누전 경보기의 이 후단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접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신호를 보내게 되죠. 만약 1번이라면 이 누전 경보기, 제가 오른편에 좀 크게 그려놨어요. 이 누전 경보기에 신호가 울리는데요. 자, 이 누전 경보기를 좀 줄여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전 경보기의 1번에 벨이 삑 울리면서 소리가 계속 나겠죠. 202동의 1번 회로에 지락이 생겨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무자는 이 사실을 빨리 캐치를 하고 조처를 해주세요 라고 누전 경보기가 계속 울리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압번의 누전 경보기의 역할이고요. 누전 경보기가 어떤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 누전 경보기의 동작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는 누전 경보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만약 누전 경보기가 동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누전을 처리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TV였습니다.